네, 오늘은 우리 이제 같이 관동별곡 본사 2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 2인데요. 우리 오늘 할 부분은 2-1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중을 매왕보랴. 그러니까 산만 계속 보고 냐 뭐 이런 얘기예요. 산만 계속 보랴. 동해로 가자, 샤라. 동해 바다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했냐면, 여태까지는 산 속에 있었잖아요. 금강산 안에서 이제 계속 산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해? 바다로 갑니다. 바다. 자,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여 완보하야. 남여는요, 가마예요, 가마. 그 뚜껑 없는 가마 있죠. 왜 가끔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뚜껑 없이 사람 이렇게 의자 있는 그 가마. 그건데요. 어, 우리는 이제 오해했었죠. 정철이 아니, 추적화자가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 뭐,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을 뭐, 짚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정철이 혼자 여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자, 일단 가마를 타고 갑니다. 아, 좀 배신감 느껴지죠? 여태까지 우리 걸어 다닌 줄 알았는데. 자, 남여 완보하여 이제 산역로에 올라하니 했는데요. 산역로에 오르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산을 떠나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했습니다. 자, 영농벽계는요, 소리가 맑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냇물이에요. 영농벽계, 이거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맑고 깨끗한 시냇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성제조, 제조예요, 제조. 수성제조, 이거는요, 새들의 울음소리.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예요. 자, 그런데,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거 이별이겠죠? 이별을 원하는 듯 했어요. 자, 이 원하다라는 표현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자를 꼭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원트가 아니에요. 원트가 아니고요. 이건 뭐야? 원망하는 듯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해요? 이제 산을 떠나서 바다 쪽으로 가는데 그 산역로에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영농벽계와 수성제조, 시냇물하고 새들이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와의 이별일까요? 나와의 이별이겠죠.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때요? 뭐 아쉬움, 뭐 슬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로 이 새들이 그리고 시냇물이 어,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냇물과 새는요,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전기를 떨치니. 그러니까 이건 깃발이에요, 깃발. 뭐, 어디 이렇게 갈 때, 깃발 막 같이 가잖아요. 큰 깃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여태까지 시적화자가 되게 간단하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 전기를 떨치니, 그러니까는 어떤, 막, 나 관찰사인데, 관찰사 지금 행렬을 하고 있어. 라는 그 깃발들을 막 이렇게 떨치면서 오색이 넘노는 듯, 5가지 색깔이 막 넘노는 듯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깃발 하나씩만 들었다 해도 5명이 더 있는 거죠. 5명이 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각을 섣부니. 고각을 섣부니는요. 고각은요 뭐냐면요. 그 북하고 나팔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북 치는 사람 한 명, 나팔 부는 사람 한 명이라고 해도 지금 거의 뭐 깃발 든 사람, 가마 드는 사람 하면 1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다도 아니었을 거예요.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각을 섣부니 해운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 두 줄이요, 대구법이 쓰이고 있어요. 대구법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 요 부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 거냐면 약간 이제 관찰사의 어떤 행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길 니금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했습니다. 명사길, 이거 가는 모래란 뜻이에요. 모래길에 익숙한, 닉은 익숙한 말이요. 지금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애가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떤 애냐? 취선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취선. 이게 이제 본사 이 부분에서 그 시적화자가 주로 드러내는 정선인데요. 이 신선이란 뜻이에요. 신선. 이거는 취자는요, 취하다, 술에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한 신선 이런 뜻인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남여완보에서 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명사길에 익은 말이 익숙한 말이 시선을 빚기 싫어서 비스듬히 싫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했어요. 누굴까요? 이거는 사실 누구예요? 나죠, 나. 이건 결국 그럼 누구예요? 취한신은 나예요, 나.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거죠. 시적 화자가 드디어 이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신선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신선병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주 고운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또는 비껴서 싣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가 핀 밭으로 들어가니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백구야 날지 마라 내버린 줄 어찌하나 했습니다. 자, 이 백구는요, 여러분들 그 멍멍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 백구는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백구가 뭘까요? 백구 갈매기죠, 갈매기. 그죠? 갈매기입니다. 그러니까 백구 나오면요, 주로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야, 백구야, 날지 마. 너랑 나랑 우리 친구, 친구야, 친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결국은요,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누라일체 사상입니다. 자연물과 내가 하나 되는, 자연물과 내가 하나 돼. 갈매기하고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 속에서 놀고 싶은 거지, 그치? 무라일체 또는 뭐 자연 친화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금남구를 돌아들어서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아, 여기까지는요, 이제 동해로 이제 가면서, 동해로 가면서 느끼는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조금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하니 있어요. 총석정에 올라갑니다. 총석정. 총석정이라는 데 올라갔더니요. 뭐가 보이냐면 배곡루 남은 기둥 다만대히 서 있고야 이래요. 자, 배곡루는요. 옥황상제가 사는 누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곡루 남은 기둥 이게 이제 뭐냐면 다만 넷이 서 있고야 이렇게 하는데요. 요 네 개. 네. 요게 이제 뭐냐면요. 사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만 남아 있구나라고 했지만 진짜 기둥이 아니고요. 봉이에요, 봉. 사선봉. 사선봉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선봉의 모습을 봤더니 어떠냐면 공수의 형령인가 공수는요 중국 고대 솜씨 좋은 공장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떤 뛰어난 장인인 공수라는 사람의 어때? 솜씨인가? 귀부는요 귀신의 도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귀신의 도끼라는 건 사실 조금 뭐랄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신비로운 신비한
어떤 연장, 도구를 사용하여서 다듬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보면 사선봉 결국 어떻다? 굉장히 아름답다 또는 멋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태야 육면을 무엇을 샹투덩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봉우리가 육면의 모양이 있나 봐요. 육각형 모양 같은가 봐. 그래서 어때요? 이 육면으로 된 그, 어, 앞에 나왔던 그 기둥 네 개는 무엇을, 무엇을 본떴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육면, 그 기둥의 여섯 면은 무엇을 본떴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이제 어디에 가서 총섭정에서 뭘 봤을까요? 사선봉을 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고성을 난 겨만 두고, 고성은 저쪽에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요? 이제 삼일포로 갑니다.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가냐? 사선 나와요. 사선이 나오죠. 자, 이 사선이 누구예요? 앞에 나왔던 요 사선봉의 사선입니다. 요 사선인데요. 그러니까 사선은 누구냐면 신라 시대 때 화랑 4명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잘 보면 단선은 완연하되 이 말은 붉은 글씨, 이거 붉은 글씨란 뜻이거든요. 붉은 글씨.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랑무리가 남석에 가다라는 글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글씨는 완연하되 있는데 뚜렷한데 그 글씨는 뚜렷한데 사선 정작 이 4명의 그 화랑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사흘, 여기서 사흘, 3일이죠, 3일. 3일, 3일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3일을 머물렀다고 해서 이 화랑인 4명이 3일을 머물렀다 해서 3일포가 된 거죠. 자, 여기서 3일 머문 후에 어디로 또 가서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여기 전부 다 이제 어떤 곳이냐면 요 사선이 놀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안 뒀던 곳. 청간정,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청간정, 만경대, 이런 건데요. 이 청간정은 뭐 관동팔경 중에 하나다라고도 얘기해요. 청관정, 만경대를 몇 곳에나 앉아 올랐던가. 네, 몇 곳에나 앉아 있었던가. 얼마나 여기서 놀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일포. 3일포에서 누구의 사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던 거죠. 사선의 어떤 그런 어, 그 사선이 이렇게 다녔나? 또는 뭐 사선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생각들을 조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자, 니화 백꽃입니다. 백꽃이고요. 백꽃이 발셔디고 벌써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꽃이 졌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고요. 그쵸?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고요. 이 계절적으로는 언제가 되냐면 늦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늦봄. 그러니까 초여름, 늦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늦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백꽃이 흰색인데 이렇게 백꽃이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접동새는 또 슬피 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분위기. 어떤 분위기? 약간 이렇게 뭐랄까, 꽃이 막 지고 접동새는 접동 울고 있겠죠. 그렇지. 그런 분위기. 뭔가 조금 쓸쓸한가? 뭐 그런 분위기지만 여기서 뭐 그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표현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있어요. 의상대로 갑니다. 의상대에. 이거 낙산은 우리 지금 갈 수 있죠. 낙산사에 그 의상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동반은요, 동쪽 언덕, 이런 거예요.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서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이러하니, 일출, 해돋이죠. 뭐 하는 거야? 해돋이를 보겠다고 밤중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니, 샹운이 지피는 동, 샹운은요, 상서로운 구름입니다. 상서로운 구름, 상서로운 구름. 자,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난동, 피어나는 듯, 육룡이 이렇게 떠받치는 듯. 아, 그러니까 지금 일출 장면이에요. 이제 해가 뜨는 장면. 일출을 보겠다고 밤중에 일어나서요. 이제 간 거예요. 의상대에 올라앉아서 이제 일출을 보는 장면인데, 상서로운 구름이 막 이렇게 모이는 거겠지. 막 이렇게 해 뜰 때. 육룡이 뭔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일이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가 바다에 이렇게 착, 이제 이 수평선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이게 바다가 이렇게 수평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겠지. 해가 해가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거리더니까 해가 쫙 올라오니까 만국이 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중에 튀더니 하늘 중에 떠오르니 치켰더니 이런 얘기인데요. 해가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올라온 거겠죠. 이렇게 완전히. 호발을 해리로다 이런 얘기인데요. 호발은요 가늘고 짧은 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호발을 해리로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호발을 헤아릴 수 있겠구나. 뭐 때문에? 해가 완전히 떠서 해가 어때서? 해가 완전히 완전히 밝아서 해가 엄청 밝으니까 어떻게 천중에 딱 뜨니까 해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 가늘고 짧은 털도 다 헤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요. 고전 시가에서요. 요런 해 같은 해요, 해. 해는요. 진짜 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를 또 떠올릴까요? 임금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하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 그 그러니까 해가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이르더니 천중에 튀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임금에 대한 얘기라면, 아, 천중에 튀더니 호발을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밝구나. 이런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임금님이 그만큼 어떻다? 임금님의 어떤 총명, 예지, 뭐 지혜, 뭐 어떤 선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그럼 뭘 또 걱정합니까? 그러면요 뭘 걱정하냐면요 요런 걸 걱정해요. 아마도 열구름이에요. 열구름은 근처에 머물시라 했습니다.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인데 이렇게 구름이 지나갈 수 있어요? 구름이 지나갈 수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해가 완전히 밝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이 열구름은 어떤 존재예요? 해를 가리는 존재. 그치? 해를 가리는 존재. 임금으로 따지면 간신배이겠죠. 그치? 머물쉐라. 여기 리을쉐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리을쉐라는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도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습니다. 두렵다, 두렵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태백, 이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백의 시, 등금용 봉황대라는 시의 식구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겁니다. 이백의 시의 등금용 봉황대라는 식구의 한 부분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선은 어디 가고, 시선은 누구냐면요. 이게 이백이에요. 이태백.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했는데요. 이 해타라는 말은 원래 어른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200의 200의 시구겠죠. 그치? 요거만 남았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간 장한기별, 천지간의 장한기별, 그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천지간의 이 장대한 어떤 굉장한 기별은요 소식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기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천지간의 장한 기별을 자세히도 하였구나. 어디에서? 여기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치? 자세히도 할셔이고 표현되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예요? 일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에서 보여진, 그러니까 이백이 써놓은 시에 그려진 그 일출의 모습이 여기에서 굉장히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이었습니다. 본사 2-1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본사 2-2를 볼 거고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바다로 넘어오면서요, 조금 달라져요. 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관찰사로서의 소임이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바다로 넘어오면서는요, 약간 아까 우리 신선 얘기도 살짝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